시작할게요. 현재 시간 2003년 12월 6일. 벌써 또 12월도 그렇게 되네요. 오후 3시 35분이고요. 103번째 에피소드 드라이브 마이 카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게스트 두 분 모셨는데요. 일단 감자맘님 소개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후 반차 쓰고 어디용점 스튜디오로 달려온 감자맘입니다. 반차 쓰고 왔다는 걸 좀 생색. 그렇죠. 빌바오님을 위해서 내가 반차까지 썼다. 소중한 반차를 썼다. 예. 그래요, 뭐 알겠습니다. 네, 저녁에 또 밥 먹을 테니까. 네. 또 맛있는 거 얻어 먹어야죠. 네. 좋죠. 네. 그다음에 소리님. 네. 근데 아까 생각했던 멘트를 하려고 했더니 못하겠죠? 해. 하세요. 그거 위험합니다. 저는 제 방송이 여러분의 가정에 위협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내 남편은 이 방송 안 듣기 때문에 안 들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존재를 몰라서. 언젠간 들을 수 있죠. 네. 영화 방송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이 네. 방송 이름은 안 알려줬어요 제가. 잘하셨어요. 네. 연애하고 싶은 소리입니다. 그건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꾸 드러내야겠죠. 저를 이렇게 힘들게 만지지 마세요. 이거 편집 다 귀찮은 건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두 분이 최근에 홍콩 여행 갔다 왔잖아요. 썰 좀 풀어주시죠. 네, 유부녀 둘이서 네. 이제 홍콩을 가서 이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재밌는 것도 많이 보고 야경도 보고 쇼핑도 하고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약간 홍콩 사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네. 만다린 한번 해보실래요? 광동어? 홍콩은 만다린은 중국 본토고 그러니까 만다린은 아예 우리 홍콩말은 배웠죠. 음거이? 음거이 하면 현지인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호의적인. 음거이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음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신뢰합니다. 아예 다르구나. 네. 또 하나 없습니까? 네이허우가 맞아요. 네이하오 하면은 그게 인사였나? 안녕하세요. 네, 그래요. 그 마이크 좀 가까이 대달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캠페인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이크와 가까이 지냅시다. 알겠습니다. 아니 감자마님 보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네네. 그걸 볼 때는 제가 마이크를 중심으로 하고 몸을 틀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셔서 또 이참에 꼭 뭐 홍콩에서 소리님이 재밌었던 거는 뭡니까? 그때 홍콩에서 야경 보다가 저한테 갑자기 보이스톡을 해서 하셔가지고 사실 예. 지금 상당히 내가 취했구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좀 술주정을 부렸죠. 예. 술주정하면 혹시 언제죠? 23살 때 술주정 부린 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걸 아직까지 우려 먹습니까? 안 하면서 흑이 넘어가는 그 길. 그만하시죠. 그만해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쪽팔린 기억이라서. 20년 이후에도 우려먹을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도 아주 그렇죠. 할아버지가 돼도 네네. 우려먹으시려고 하는 것 같네요. 아니요, 뭐 소리님 토한 적도 있고 뭐. 진짜 쟤는 진짜 내 유일한. 많이 웃겼어요. 봤어서 제가 괜찮습니다. 그 이후로 무리해서 술을 먹지 않습니다. 애초에 잘 안 먹잖아요, 근데. 애초에 잘 먹죠. 감자마님이랑 갔을 때도 많이 안 마셨죠. 그래서 네. 그때 저희가 얘기한 게 네. 여기 빌버님 있었으면 저한테 차 마시냐고 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게 술을 차처럼 마셔서 그거에 대한 모독이다 이거는. 이거 한 번은 잔도 바꿨어요. 아. 어느 펍에 갔는데 네. 감자마님이 아사히 시키고 제가 호가든 시켰는데 거의 500 이상? 한 800? 거의 넘는? 800, 한 잔이 800이더라고요. 엄청 큰 잔에. 네네. 그래서 다 못 마시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바꿨어. 그럴 때 뭐 빨대라를 먹더라도 좀 드시는 게 좋지 않나. 거의 맥주를 앞에 두고 제사를 지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한 명은 정신 차리고 숙소에 가야죠. 그냥 감자마님 기분이 너무 들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냥. 그래요? 네. 유독 홍콩 좋아하잖아요, 우리 감자만님. 네, 그렇죠. 홍콩을 많이 좋아하죠. 제가 장국영 배우를 좋아했어가지고 고인이 대신. 예, 고인 대신 장국영 배우를 좋아해서 홍콩이라는 도시 자체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번이 간 게 저는 두 번째였고 많이 안 갔네요, 그래도 생각보다. 그렇죠. 네. 그리고 마카오도 하루는 갔다 오긴 마카오도 했어요. 갔다 왔어요. 홍콩의 매력 뭐죠? 홍콩의 매력. 약간 엄청 오래된
건물이랑 엄청 신식 세련된 건물이 공존하는 게 오래된 그리고 도시다 보니까. 버스도 2층 버스 되게 좋은 버스도 있고 완전 옛날 버스 마을 버스보다 더 낡은 막 그런 버스도 같이 있고 그래서 되게 색다른 매력이 있죠. 뭔가 과거와 되게 네, 현재가 공존하는 현대가 되게 잘 공존을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버스 이런 거 좀 좋아하나요? 버스요? 타요 버스 이런 거 보면 되게 좋아했을 것 같긴 한데 요새는 잘 안 보이긴 하는 것 같지만. 제가 7살입니까? 7시일 것 같다는 느낌이 받을 때가 있긴 해요. 네, 뭐 얘기하지. 사실 그 홍콩 마지막 날에 공항에서 네. 디즈니샵 가서 네, 홍콩 디즈니랜드 있잖아요. 디즈니랜드는 안 갔어요. 디즈니랜드는 안 가고 왜 안 갔어요, 근데? 그냥 뭔가 감자만님이 놀이동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생각에 아닌가요? 좋아하는데요. 아 그래요? 그럼 갈 걸 그랬다. 그러게 갈 걸 그랬네요. 전 엄청 좋아하거든요. 놀이동산. 진짜 나도 좋아할 것 좋아하는데? 같아. 아 네. 그래? 나는 너가 별로 관심 없을 줄 알았어. 아니 얘기를 하시지 그랬어요. 거기까지 가서 왜 그걸 얘기 안 했죠? 다음에 가는 걸로. 다음에 가는 소통의 걸로 문제. 합시다. 어쨌든 디즈니랜드는 안 갔지만 디즈니샵에 가서 네. 푸 인형 샀는데 너무 만족해요. 매일매일 보면서 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인형 많잖아요, 근데. 좀 인형 많아. 너무 많은데 네. 그런 색깔의 푸는 없었어요. 노란색 푸는 보통 있는데 네. 걔는 아이보리색이고 그 애가 색깔이 좀 색깔마다- 탈색이 돼가지고 예, 아이보리색 도 필요하군요. 네. 미용실에서 탈색을 좀 한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본인 머리나 좀 제대로 좀 탈색을 하는 게 지금 보니까 거의 뭐지 약간 투톤을 넘어서가지고 네, 투톤을 넘어서서 그냥 미용실 톤이 한네 가지? 간지 오래된 머리 네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오래 기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요? 검은색이 더 자라나면 딱 정착이 될 것 같아요. 근데 탈색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 홍콩 가는데 돈을 다 썼기 때문에 미용실 갈 돈이 요즘 없습니다. 또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 네. 소비를 또 줄여야 되긴 합니다. 홍콩 여행 뭐 생각보다 뭐 재미 없었나 본데. 재밌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그냥 정말 눈에 금칠하는 느낌으로 거기는 엄청 채도 높은 빨간색이랑 황금색을 너무 많이 써서 맞아요. 되게 네. 중국 특유의 홍콩 특유의 느낌이 네. 있었고 빨강이 기본 마카오에 색깔이구나. 가도 어떤 분수쇼로 유명한 호텔에 갔는데 전체가 금색이 외관도 전부 금이고 안에도 엄청 금이고 막 눈이 번쩍번쩍번쩍번쩍.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소리님하고 되게 마음을 터놓고 깊이 있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어서 진짜로. 그런 기회가 됐어서 참 저는 엄청 좋았습니다. 공감했죠. 엄청- 너도 나도 하면서 공감을 많이 하고 한국에서는 못할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게 아마 해외다 좋더라고요. 보니까 네, 주변 사람들이 들을 거라는 뭔가 의식을 덜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잡을 때는 뒷담화를 한참 여러 대상을 바꿔가면서 뒷담화를 한 건 아니, 아닌데 뒷담화를 하진 진짜 어디 가서 않았어요. 못하는 이야기. 한국에서는 옆에 누가 들을까봐 못하는 이야기들을 네네네. 이제 아무도 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열 열심히 잘 할 수 네네. 있었죠. 그러니까 빌바오 뒷담화는 했죠. 아니 뭐 그거는 뭐 빌바 그거는 있었으면 지금 유구- 우리 보고 술을 네. 이렇게 먹는다고 분명히 우리를 뭐라고 그렇죠. 했다. 그렇죠, 그렇죠. 너네는 사실 술을 다시 배워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일단 꼿꼿하게 앉아서 정자한 자세로 일단 명상부터 시작하고 해서 술을 맞이하는 그런 어떤 트레이닝 그걸 좀 필요하게 보여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얘기는 했죠. 빌바오 있었으면 우리 길을 훨씬 덜 헤맸을 것이다. 맞아요. 그 아. 얘기도 네. 했어요. 그렇죠. 두 분이 또 엄청난 길치시기 때문에 나름 잘 가긴 했는데 네. 이게 또 구글 맵으로 도움 못 받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빌바오님은 아마 잘 찾아갔을 것 같아요. 맞아요. 빌바오님이 네. 있었으면 정말 잘 찾아갔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두 분과 같이 아직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답답한 애들하고 그냥 모르는 데서 길 찾고 이러면 뭐지? 일단 홍콩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없으실 것 네, 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해외에 대한 어떤 환상에 대한 홍콩이 별로 없는 편이라. 네. 홍콩 갈 바에 뭐 부산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다 느낌 있지. 뭐. 근데 진짜 그 홍콩 유명한 타워 같은데 네. 밤에 안 가고 낮에 간 곳도 있었거든요. 네네. 트램 타고 올라가는. 네. 그래서 찍어서 이제 친구한테 보내주니까 남산 타워에서 보는 빌려면서 뭐 용두산 타워 뭐 이런 느낌이고. 다시 보내라고 이거 그다음에 뭐냐고. 무슨 그 되게 유명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인가?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용두산 공감이 있어요. 가는 길에. 그리고 그다음에- 마카오 타워 갔을 땐 우리 이거 여의도 뷰라고. 맞아요. 와, 마카오 극혐이야, 타워 갔을 때는 진짜. 정말 여의도 뷰 인 곳이 가 딱 있었어 생각나면서 위치가. 그래서 그거 보고 둘이 앉아 있다가 여긴 좀 아닌 것 같다고 이제 위치를 좀 옮겼죠. 그러니까 저는 뭐 대도시 관련한 거는
굳이 그렇게 궁금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울 부산에 오래 살아서 굳이 이런 생각이 있고 저는 해외 여행 가면 그냥 뭐 오토바이 타고 약간 유럽 일주 해보고 싶다 이런 그게 좀 있지. 오 멋있네요. 자동차로 미국 횡단하기 이런 거는 관심 있는데 뭐 도시 돌아다니고 이런 거는 근데 전국은 해보셨지 않아요? 전국은 했죠. 그쵸. 네네. 음.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있어갖고 딱히 막 근데 다큐멘터리 잘 나오거든요.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런 거 보시면은 아는 척하기 좋고 안 가도 그렇게 하면 그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사실 굳이 다 안 해봐도 되죠. 해본 척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도 이 직접 가서 느끼는 게 또 있죠. 직접 가서 막상 느끼는. 들어봤는데 설명이 잘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말주변이 없어서 설명 못해서 그렇지 되게 그래요? 많은 걸 느끼고 왔어요. 아, 근데 야경 진짜 좋긴 야경이 했어요. 너무 예뻤고 그래서- 야경이 좋다 그래서- 이런 거 갖고 뭉뚱거리는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농촌 야경도 좋을 게 있고 뭐 어촌 야경이 따로 있고 이런 식인데 야경이 좋다라는 말로 홍콩을 표현한다는 거는 홍콩 시민이 반기를 들 만한 정도. 근데 그 부산 드론으로 찍은 영상 네네네. 추천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같은 부산도 네. 그렇게 보면 엄청 좋아 보이듯이 음. 홍콩도 물론 영상으로 봐도 되게 야경 네. 멋져 보였겠지만 네네네. 가서 보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또 황령산 올라가서 야경 보고 이러면 좋잖아요. 황영산. 훨씬 좋죠 홍콩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 출신이어서 요게 소중함을 잘 와닿지 않아서 용두산 그렇지. 타워랑 마카오 타워랑 비슷하게 생기긴 했었고. 그건 좀 비슷하지. 그렇긴 응,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부산을 여행지로 삼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 그런 설렘이 없어서 맞아. 그렇게 보이는 거지. 뭐 부산이 제가 볼 때는 좋죠. 홍콩 못지 않다고 저는 맞아요. 생각합니다. 뭐. 맞아요. 물론 엑스포를 유치할 정도가 안 돼서 그렇지. 뭐 다 가능한 부분이 있죠. 이제 이정재님 다 이정재 안녕 했나요? 또 철수해야겠죠 이제. 또 철거하는 것도 비용이니까 또 뭐 그래요. 하여튼 부산도 좋은데 하여튼 홍콩은 굳이 저는 갈 일 있으면 가겠지. 굳이 안 갈 이유는 없겠지만. 근데 저는 홍콩이 진짜 소리님과의 우정 여행이 되어서 그 점이 너무 좋았는데 네네. 두 분이서 아주 네. 어떻게 뭐 그래서 마음과 친해졌다? 그때 더 친해질 게 있었나 보네 그래도. 네, 본지 뭐 한 20년 친하긴 넘게 한데 됐는데. 이제 속 얘기 이렇게까지는 또 안 맞아요. 했으니까. 네네 또 여자들의 또 대화가 여자들만의 또, 대화가 네, 있죠, 그런 또. 게 있으니까 네. 굳이 또 다른 깊이의 대화 또 있군요. 그렇죠. 어, 굳이 알고 싶진 않지만 좋으셨다니까 다행입니다. 네, 좋았습니다. 여행 말고 뭐 특별히 뭐 다른 건 없죠? 다른 건 그래서 어쨌든 뭐 이렇게 2박을 한번 털어봤고요. 2박우 이거 사투리인가요? 이바구 사투리죠. 그렇구나. 초량 2박우길 이런 거. 맞아. 그래 뭐 저희 어릴 때 선생님들이 2박우 금지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게 있었죠. 어쨌든 뭐 2박우 뭐 스몰 토크라고 할까요? 사투리로 표현하면. 저 스몰 토크 네네. 괜찮죠. 2박우 뭐 여기까지 해보고요. 영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posia. Yes, yes. Raposia. Raposia. Yes, yes, yes. 빌바오님은 나중에 저기 북유럽의 오로라 이런 거 한번 보러 그런 거 너무 좋아요. 가시는 게 네, 좋을 것 같네요. 추운 데서 해 길 헤매고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합니다. 길 헤매는 거 좀 무섭다. 그런 거 좋아요. 재밌대 막 지리산 한가운데서 막 이게 어디쯤 왔지? 이런 걸 추측해 볼 때, 이럴 때. 자신감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요. 아, 길 길을 찾는 잘 거에 찾는 대한 사람의 자신감이 있어서 길처럼 그래요. 숨겨질 때가 좀 있어요. 음. 네. 그다음에 이 방향으로 갔을 때 이걸로 가면은 맞겠다가 딱 떨어질 때 이러는 거 재미가 또 있기도 하죠. 이것도 편집이 되건데. 하여튼 영화 얘기해야겠다. 오늘 영화는 드라이브 마이 카고요. 2021년 작품이네요. 저는 그때 안 봤는데 왜냐면 일본 영화 그렇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볼 일 없으면 안 보는 그런 거였는데 되게 호평이 많았어요. 그때도. 네, 상당히 보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걸 좀 느끼는 작품이었어요. 하마가치 유즈케 감독 좀 아세요? 저보다는 두 분이 일본 문화에도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아사코는 보긴 봤어서 알고는 있었어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 감독이에요. 사실 저는 일본 문학에 관심이 있고 영화에는 소설 큰 쪽에? 관심이 영화는 없어서 관심이 없고. 네. 또 우리 소리님은 약간 덕후?
이런 것좀 야. 덕질하는 분야가 좀 있잖아. 아니라고. 카드캡터 사쿠라 되게 좋아하신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말했을 때 발끈하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건 맞는데 파고든 성향이 있는 건 맞는데 오타쿠는 아닙니다. 진짜. 아, 파고드는 게 선을 오타쿠 긋고 아닙니까? 싶다. 나는 덕후라는 표현을. 왜냐면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작품을 좀 한 작품을 여러 번 보지 네. 다양하게 보는 편도 아니어가지고. 그게 덕후입니다. 아, 네. 그냥만 사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본인으로 슬투어를 하셨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쪽이다. 굳이. 애니도 찾자면. 요즘 잘 안 봐요. 네. 그쵸. 보니까 많이 보는 것 같던데 보니까. 어쨌든 뭐 하마구치 유스케 감독. 저도 처음 알았어요. 네. 제가 이름을 기억하게 된 두 번째 감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감독 중에 첫 번째는 누군가요? 고레다 선생님이죠. 네. 고레다 괴물 선생님 또 이번에- 구면이기 때문에 저랑. 그래요? 작년에 부국제 때 봤어요. 어. 그래서 친하게 지내기로 해보기로. 네. 또 괴물? 아니, 되게 호평. 괴물 요즘에 네. 개봉했더라고요. 무조건 보라고 되게 네네. 해서 조만간 또 보게 돼가지고 네, 또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올라오나요? 네, 그거는 만들 것 같아요. 괴물 보셨어요? 보려고요. 저도 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요. 괴물 또 보도록 하겠다. 네, 의도치 않게 이렇게 일본 영화를 자주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네, 이런 게 또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방향에 있는 작품도 어쨌든 보게 되니까 좋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 그 배우가 뭐 한 그렇게 많은 배우가 나온 작품은 아니죠. 그죠? 그렇죠. 일단 남자 주인공은 가오쿠 유스케 역할을 맡은 니시지마 히데토시. 이거 네, 잘생기셨더라고요. 잘생겼어요. 이분 유명해요. 이중년. 이분 자주 봤어요. 그래요? 다른 뭐 작품도? 일드나 아니면 일본 영화나 예능에서도 봤고. 그래요? 예능도 하시는 분인가? 아니 그러니까 배우니까 가끔 네. 예능에 출연하면 제가 보는 일본 예능에 이분 나왔어가지고. 일본 예능까지 보는 사람은 전 제 주변에 거의 일하거든요. 오타쿠 아닙니다. 이럴수록 옥죄어지죠. 그렇구나. 이거 뭐 우리나라 배우로 좀 비교해보자면 어떤 정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신하균 정도 되지 않을까. 신하균도 좋아하죠. 네. 신하균 좋아하시죠? 근데 신하균보다는 약간 미남 요런 계열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쵸. 좀 더 대중적인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신하균 배우가 못생겼다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미남 캐릭터를 갖고 계신 배우인 것 같아요. 번개친, 천둥친. 천둥이 치네요. 12월의 천둥이라는. 그다음에 이제 와타리 미사키 역을 맡은 미우라 토고 배우. 되게 젊은 배우던데. 네. 엄청 매력 있는. 맞아요. 되게 매력 있는 느낌이었어요. 어떤 게 매력인가요? 그냥 그 얼굴만이 가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어. 진짜. 그냥 얼굴만으로도 영화 배우 같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연 있는 느낌. 사연 있는 얼굴. 그렇죠. 사연 있는 여자 한때 참 좋아했었는데 사연이 있는 이유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연 있는 여자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사연이 생기더라고요. 사연은 전염병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 번째는 다카스키 고치. 가다와. 이분이 약간 우리나라 치면 박보검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잘생긴. 잘생겼죠. 네네. 제 스타일은 아닌데 잘생겼어요. 저도 전혀 제 스타일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가오쿠 오토 역할을 맡은 키리시마 레이카. 네. 이렇게 한 분 한 분 소개할 줄 몰랐네요. 그냥 한번 해보면 네. 좋습니다. 네. 덕분에 사연 있는 여자 드립이 반성했으니까요. 키리시마 레이카 이분 되게 이쁘시던데. 맞아요. 되게 예뻤어요. 젊었을 때는 더 이뻤겠다. 되게 우아하게 예쁜 느낌? 네네네. 역시나 좀 사연 있는 느낌. 맞아요. 그쵸. 눈빛이 맞아요. 그때 마지막에 서로 관계했을 때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때 눈빛이 마지막 장난 아니었어. 그렇죠. 이게 네. 사연 있는 여자의 네. 매력인데 별소리를 다 하네요. 그래서 다음은 이유나 역할을 맡은 박유림. 이분도 연기 엄청 잘하시죠. 맞아요. 수화를 하는 네. 장애인 역할을 한 거고. 그다음에 공윤수 역할의 진대현 배우. 이분 인상이 너무 좋아. 네, 낯이 커서 좋았어요. 전에 눈에 와서 본 것 같더라고. 네, 뭐 기타 또 여러 배우들이 있는데 이 정도까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줄거리는 어떻게 얘기하면 될까요? 줄거리는 이제 영화 선정한 분이 하셔야죠.
그래 너한테 좀 떠넘기려 그랬는데 전혀 안 받았네. 줄거리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거리는 네, 줄거리 워낙 또 아무래도 장인이시니까. 빌바오님이 설명해 주시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않을까. 그래요. 왜 미리 준비를 안 하셨죠? 네? 원래 영화 선정한 사람이 제가 줄거리에 대한 해왔잖아요. 관심이 별로 없는 편이기도 한데 어쨌든 어떻게 떠나게 보려 그랬더니 안 되네요. 근데 이런 케미가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다른 게스트 모셔놓으면 거의 약간 독재자 반 비슷하게 막 놀리고 조롱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네, 다 그런 씨알이 안 먹히는 모습이 너무 웃기다. 이런 평가들이 갈궈야 많아서. 되는구나. 갈궈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죠? 빌런이 무너지는 모습이 되게 짜릿하잖아요. 그런 쾌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받아주는 모습이. 다른 방송에서 얼마나 디스라고 다녔으면. 까지는 아니고 이제 친해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는 어떤 마찰 정도. 네. 지금 줄거리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이버 영어를 한번 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나는 내 시나리오에 없던 건데 여러분들이 당연히 시키면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생각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근데 줄거리는 뭐 그 부부가 나오죠. 가우크하고 오토가 부부가 그 연극 연출이자 배우하는 가우크가 아내인 오토의 외도를 확인하고 나서 거기서 뭔가 말해야 되는 어떤 소통해야 될 뭔가가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이제 아내가 갑자기 건강 양상의 문제로 죽어버리면서 줄거리 안 하다 버렸다니까 좀 못하겠네. 빗소리가 되게 정적을 채우고. 그러게요. 비도 내리고 그래가지고. 피도 내리고. 그러니까 그럼 막걸리 한잔 할까요? 끝나고?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합시다. 파전에 막걸리 좋죠. 전 시켜가지고.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2년이 지나죠. 아내가 죽고 나서. 근데 히로시마에 가서 뭐 연극제를 연출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연극제를 하게 되면서 거기 연극제의 특징이 모든 어떤 연출가는 전용 기사를 써야 한다. 직접 운전을 하면 안 돼서. 네네,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드라이버인 미사키예요. 네. 네, 미사키를 맡게 되고. 그러니까 일본 영화 안 본 게 티가 나. 그러니까 일본 인명을 좀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뭐 오디션을 하는데 그때 그 아내의 내연남이었던 그 배우도 참가하게 되면서 뭐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뭐 갖고 있는 트라우마를 서로 얘기하게 되고 또 극복하고 뭐 상처를 위로하고 이런 식의 영화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영화입니다. 네. 일단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얘기해 볼까요? 감상해. 눈치 보지 마시고 네. 소리님이 해보세요. 항상 보니까 자기가 말하다가 좀 민망할 것 같으면 그 감자맘한테 떠넘기는 눈빛을 내가 많이 보거든요. 후자가 좋아. 그게 마음이 편해. 그래요? 불편해야 되니까 저는 불편한 게 좋습니다. 해보시죠. 아니, 너무 할 말이 많아서 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냥 되게 마음이 좀 심란해졌달까? 심란해져요? 이게 처음에는 사실 이 영화를 보다가 자고 보다가 자고 밤에 시도를 했다가 한 이틀은 그냥 보다가 자다가 이제 오늘 새벽에 다 봤는데 약간 눈물 나더라고 마지막에. 그래요? 네, 그래서 막 약간 울었어. 울만하죠. 네. 네, 이게 그 실타래가 다 풀리고 어떻게 보면 되게 계획적인 감독인 것 같아. 이 대사나 이런 넣는 이런 타이밍이나 하나하나가 다 연극이랑 이게 짜여져 맞춰가니까. 네네네. 그래서 마지막 이게 딱 클라이맥스로 가면서 그 서로가 이제 위로를 해주면서 쌍방 구원 서사 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마지막에 또 빵긋 이렇게 또 응? 마지막에 좀 훈훈하게. 네. 이렇게 풀려가는구나. 참 좋네 하면서 또 메시지도 괜찮고. 네,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아라 이거잖아요. 힘들어 상처받아도 산 사람 살아야 되니까 그냥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라. 일도 하고 이렇게 너무 그리고 또 상처를 마주하라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 다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저는 메시지 좀 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뻔한데 또 그거를 영화로 풀어내는 거는 쉽지 않으니까. 그렇긴 하죠. 원래 메시지라는 게 사실 뭐 돌고 도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저는 일본의 감성인가? 맞아요. 걔는 좀 뭔가 별거 아닌 거를 되게 포장 잘하는 그런 게 있죠. 그렇죠. 제가 어릴 때 추천 도서로 좀 나왔던 책 중에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라는 책 알죠. 좀 유명했어요. 읽어봤어요. 그 뭐 사연이 있는 문제는 맞아요. 사연이 있는 분이 많이 나오네. 오체 불만족 그분 오체 불만족도 있었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우체불만족이나 그러니까 당신도 살아 이때 때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성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가 상당히 좀 와 저 감동으로 감동 오는데 받았죠. 이제 좀 인생을 살아보고 느끼니까 약간 이게 너무 순종적인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그 뒤에 얘기 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드라이브 마이카가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이 원작인 네네네. 영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되게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던 것 맞아, 같아요. 하루키 좀 읽었다. 예, 제가 하루키 소설을 정말 좋아하고 진짜. 그 대표작인 노르웨이 숲, 그러니까 상실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한 열 몇 번을 읽고 러시아어로도 읽고 영어로도 읽었거든요. 아무튼- 여기서 툭 제가 러시아어 잘한다를 한번 또 네, 자랑을 해봤습니다. 지금 많이 까먹었지만 러시아 번역 구하실 분 있으시면 또 저한테 메일 주시면 연결해드릴게요. 네. 뽀찌는 어느 정도 할까요? 한 3%? 3% 하죠. 3% 괜찮아요? 3%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연락 주신 분에게 따로 의견을 넣어서 추가로 뽀찌를 더 받을 생각이에요. 어쨌든 뭐 하루키 많이 읽으셨죠? 네, 그래서 되게 하루키 소설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운이 남는 영화고 네. 기억에 많이 남는 영화인데 네. 그러면 왜 좋은데라고 물으면은 딱히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하루키 소설이 좀 그래요? 하루키 소설이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루키 소설이 너무 좋고 이거는 되게 내 인생에 있어서 거의 바이블처럼 네네. 그 하루키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어떻게 보면 제가 차용하기도 하고 네. 20대 초반에는 그랬었는데 아. 그럴 정도로 그 하루키의 소설을 좋아했는데 그럼 왜 좋으냐라고 물어보면은 대답을 못 하겠거든요. 그 장금이에 나오는 것처럼 네네, 홍시맛이 홍시맛이 나서 홍시가 들었다 하였는데 어찌 홍시맛이 나냐 물으시면 이라고 장금이가 하잖아요. 약간 그거랑 비슷한 맥락이에요. 홍시맛과 번개의 조합. 네. 지금 방금 번개가 쳤습니다. 이게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서 마이크에. 그게 제일 큰 거예요. 하루키 소설을 읽은 것 같아서 좋았다. 네, 하루키 소설을 마치 읽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중요한 그런 담배 피는 거나 섹스 씬 되게 많아. 그러면 이 영화만의 어떤 그런 건 없었나요? 소설과 달리? 이 영화만의 어떤 아무래도 영화가 주는 메시지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뻔하기는 하죠. 그렇죠. 아무리 어떤 시련이 닥치고 아무리 고통이 와도 인생을 어떻게든 살아내야만 한다. 네. 앞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그런 메시지도 항상 제가 힘들 때마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공감이 많이 됐고요. 그래요. 뭐 이렇게 들어본 거 뭐 이런 소감 들어봤고 이참에 하루키 얘기 나온 김에 하루키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좀 하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하루키 냄새가 난다는 게 설명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냥 하루키 소설 같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하루키 소설을 좀 읽어보면 감이 오는 감이 올 거예요. 만약에 하루키 소설을 읽어보신 분이라면 되게 하루키 소설을 영화로 표현을 잘했네라는. 그래도 좀 특징을 좀 묘사를 해보세요. 자기 러시아어 잘하는 것만 자랑하지 말고. 예를 들면은 하루키 소설에서는 네. 섹스가 되게 중요한 의미를 이 단어를 쓰면 혹시 19기면 걸리나요? 상관없죠. 상관없나요? 그래 어쨌든 섹스가 되게 중요한 장치로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도 보면은 섹스가 되게 중요한 장치로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작품에도 섹스가 많이 나옵니까? 하루키 작품에는 엄청 항상 많죠. 섹스가 많이 뭐 나와요. 노르웨이 숲 정도 저는 읽어봤거든요. 네. 거기에도 많이 나오긴 하죠. 많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다카스키하고 카오쿠도 오토와 섹스를 했다라는 것으로 그 네. 사람 둘이가 연결이 되잖아요. 두 남자가. 그리고 다카스키가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그 섹스를 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라든지 아무튼 그런 섹스를 그러니까 장치로 이용한 거. 다른 작품에도 그런 특징이 나온다는 거죠. 하루키 그렇죠. 작품에. 그렇군요. 그 하루키 뭐 다른 작품 혹시 추천해 볼 만한 게 있다면? 해변의 카프카를 카프카. 추천하고 싶습니다. 보셨어요, 소님도? 네. 그 뭐 줄거리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그 줄거리 말하기 되게 애매하고 그냥 유일하게 기억에 이렇게 넘어가면 남는 되는구나. 장면이. 줄거리 말하면 애매하다는 식으로. 근데 진짜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되게 어. 추상적이야.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고양이 머리를 네.
냉장고에 넣어놓는 뭐 이런 씬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맞아, 어릴 그런 때 씬이 이제 나오죠. 토막내서. 네, 그래서 토막내서. 그거를 막 상상하면서 소설을 읽으니까 그게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건 지금까지 기억이 남아요. 사실 내용 자체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해변의 카프카도 많이 얘기 들어봤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다 혹시 추천해줄 다른 작품 있다면? 일단 그 IQ 84라고 음. 일본어로는 네네네. 이치큐 하치온이라고 할 거예요 아마. 오. 네, 그것도 얼마 전에 나와서 한번 추천드릴 만합니다. 그래요. 안 읽을 것 같아요. 근데 여태 지금까지 안 읽었으니까 안 읽을 것 같아요. 듭니다. 하루키 말고 다른 혹시 일본 문학 좋아하시는 분이? 나스메 소세키 아, 이거 혹시 많이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그 나는 고양이로 소이다라는 소설도 있고 그 마음 소설 이후로 이제 고양이를 키우게 되신 건가요? 아니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최근에는 나스메 소세키의 마음이라는 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아 마음. 마음. 줄거리 소개 한번. 또 애매한가요 그것도? 아직 지금 읽고 있는 아, 중이라 읽고 있는 중이라? 읽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뭐 혹시 다른 일본 소설 혹시 재밌게 보신 거? 에쿠니 가오리 한참 에코니 유명하지 않았어요? 가오리 한창 읽었었고 네. 그리고 추리 소설 많이 쓰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이름이 생각날 것 같은데 용사 생각이 안 에세이 난다. 하는 나가시마 신- 게이콘가? 아니. 히가시마 아이가시마- 게이고인가? 네, 아이가시마 게이고. 히가시마 게이코라고? 히가시노였던 히가시노 것 같은데. 게이고. 히가시노 게이코. 게이고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분 책도 읽었었고 그래서 제가 일본 문화에 거의 뭐 백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에쿠니 가오리가 요새도 활동하죠. 요시모토 바나나 뭐 이런 거. 맞다. 요즘은 우리 한창 고등학생 때 맞아요, 그때 맞아요. 좀 유행이 있었어요. 그때. 네, 에코니 네. 가오리 있고 요시모토 네. 바나나 네, 있고 네, 그렇죠. 거기도 약간 야한 묘사 조금 나오고 약간. 맞아요. 그래서 10대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맞아요. 근데 네. 지금은 그렇죠. 확실히 중심이 없어 일본 문화. 음. 그냥 좀 있어 보이는 건 있는 것 같아. 그 나이 때 봤을 때. 그 냉정과 열정 사이가. 응 맞아요. 그쵸. 에코니 가오리가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일본 문화에 관심이 없었다는 게 많이 느껴지긴 하네요. 네. Raposia. Yes, yes. Raposia. Raposia. Yes, yes, yes. 저 연극의 소재로 나오는 영화잖아요. 그래서 연극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연극을 만들어 올리는 과정이 이야기의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영화여서 천둥이 계속 치는데 이게 막 이렇게 들어가나?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스산한 분위기. 그래요. 12월답지 않은 분위기긴 합니다. 네.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천둥 소리가. 어쨌든 지금 천둥이 치고 있습니다. 그 연극을 만들어 올리는 과정이 중간에 들어간 영화여서 연극에 대한 생각을 저는 좀 해봤는데 뭐 오디션 과정도 꽤 중요하게 나오고 대본 연습하는 과정도 꽤 중요하게 나오고 이 오디션과 대본을 통해서 배우들이 소통하고 이제 서로 캐릭터를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좀 재밌어 보이긴 했어요. 저는 인상적이었던 거는 연극의 다양한 언어로 대사를 나중에는 이거 연습은 처음엔 이렇게 하고 나중에는 일본어로 번역을 해서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번에 이어서 또 제 핸드폰에서 또 소리가 났네요. 어쨌든 만약에 저희 핸드폰에서 소리가 났으면 아주 그냥 맞아, 그렇죠. 맞아. 지금 네, 매너가 엄청 갈궜을 없고 텐데. 방송 몇 번째인데 네, 지금. 그렇죠. 귤을 던졌을 겁니다. 네, 귤을 던져서 맞출 생각이었는데 아이고야. 그래서 이게 놀림거리 한번 나오니까 이제 좋아가지고 표정이 바뀌는 게 더 열받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본어로 대사로 당연히 나중에 바꿔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쓰는 사람도 있고 중국어 쓰는 사람도 있고 수어로 심지어 수어로.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수어가 맞는 수어가 수어가 더 결정이 낮다고 하더라고요. 네. 언어적인 한 단계 측면에서. 더 위에 있는 표현이니까. 수화가 좀 더 대중적이긴 한데 네. 수화도 수어. 하나의 언어라는 뜻으로 하나의 언어로 이제 네, 네. 인정해주자는 수어로, 의미로. 네. 그래서 그- 수화 통역이라고 안 하고 수어 통역이라고 요새 말을 바꾸고 하죠. 있군요. 예. 네. 이상하게 갑자기 수어지심이 또 생각이 나는데 그 수어로 막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생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연극이 오히려 상당히 창의적인 발상을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면 관객이 일단 그 연극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연극은 사실 그 연극 무대 위에 그 상황을 정밀 묘사하지 않잖아요. 약간 좀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관객이 그거를 알아맞혀서 이해를 해주면 그 연극의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우 연출 혹은 이제 관객들 간의 사이가 좁으니까 그런 어떤 현실에서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은 설정도 연극에서는 충분히 가능해 보이는, 또 서로가 이해하고 있는 그런 거여서 그 특징이 좀 보여서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 자체가 되게 연극적인 영화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일단 소재로 연극이 나오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애초에 공간 자체가 많이 안 나오잖아요. 한정된 공간에서 거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맞아. 차 안 아니면 이제 네. 연극 대본 연습실. 리딩하는 장소. 연습실. 그 다음에 뭐 그 정도? 차와 연습실이 아니면 이제 압도적으로 뭐 많고. 다카츠키랑 얘기하는 장소 정도? 네, 뭐 술 마시러 응, 가는 응, 바 그 정도. 바 좀 정도? 나오고. 네. 그러니까 3시간짜리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나오는 거는 많이 없어서, 그래서 상당히 또 연극적인 것 같고, 또 대화로 대부분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이제 연극을 소재로 쓰기도 했지만 연극 자체를 닮은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메시지 쪽에 가도 결국에는 가오쿠가 이제 오토가 죽은 이후에 배우로서는 은퇴를 했다가 이제 그 상처를 좀 위로받고 다시 연극으로 돌아오잖아요. 배우로. 연극 자체를 메시지 전달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쓰는 게 좋지 않았나 싶습니다. 트름 하시려고? 재채기 하시려고? 트럼을 되게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방송 꼭 중에 그걸 트름이 굳이 말이 됩니까 이게 방송 중에? 핸드폰 끄듯이 위장의 소리도 좀 꺼줬으면 이제 좋겠는데. 한번 빌바오님 트름 한번 제가 한번 아, 또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불쾌하네요. 제가 한참 말하고 있는데 트름하고 이런 게. 하여튼 그 연극 같은 영화여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이게 괜히 이제 연극이 모든 어떤 그게 기본이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구나. 네, 그래서 배우들이 다 연극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다 이유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요. 연극 좀 좋아하십니까? 저희 그래도 뭐 최근에 한강 같이 보러 광부화가들 갔던 게 광부화가들. 광부화가들. 그거 정말 좋았어요. 네, 되게 좋았습니다. 음. 근데 사실 저는 그게 처음 본 연극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연극 좋은데? 맞아, 연극이 진짜 저는 네. 올해 오셀로도 봤었고 오. 오펀스도 봤었고, 근데 연극이 오히려 저는 몰입이 더 잘 되긴 하더라고요. 뮤지컬도 많이 봤는데 네. 뮤지컬은 이제 더 스케일도 크고 뭐 맞아. 노래도 하고 더 화려하긴 한데 중간에 대사를 노래로 하는 게 이젠 좀 적응이 됐는데 처음엔 좀 약간 그게 안 맞더라고요. 약간. 근데 연극은 정말 그냥 그 사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보여주는 느낌이어서 네네. 온전히 몰입이 돼서 특히 오셀로 봤을 때는 약간 소름 돋았어요, 진짜. 너무 와 진짜 눈빛이 배우들이 막 그렇죠, 그렇죠. 네, 와 진짜 그리고 연극이 확실히 그 육성을 바로 듣잖아요. 네, 달라요. 그것 때문에 더 네. 감동이 더 오는 것 같아. 그 어떤 뭐 울부짖었다가 갑자기 맞아요. 욱졸였다가 이런 식의 변화들도 막 느껴지고. 그 광기가 진짜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 그런 거에 또 한번 또 이렇게 막 오는 그런 게 있죠. 어떻게 보면은 연극 배우를 보고 있으면 연극을 보면서 연극 배우로서의 시간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중의 일부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또 생각이 겹치면서 좀 더 그러니까 영화는 편하게 볼 수 있으니까 영화를 많이 보게 되지만 기회를 대서 좀 시간을 내서 어디 문화를 보러 간다고 하면 저는 연극을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뮤지컬보다도 그래도 연극이 좀 더 진솔함이 느껴지는? 연극 배우 하고도 싶어 하셨잖아요. 그쵸. 제가 만약에 농구 동아리를 선택하지 않고 연극 동아리를 선택했다면 아마 연극을 더 열심히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근데 잘 들잖아요. 어울려요. 음. 잘했을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잘했을 것 친구라서가 같아요. 아니라 잘했을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요. 응. 그 농구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니 농구도 잘하셨죠. 전략적으로. 네. 응. 뭐. 근데 농구하는 거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어쨌든 잘 하셨던 뭐 걸로 알고 있어요. 농구보다는 연극에 재능이 더 있지 않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네. 그래서 인생 10년을 좀 아깝게 날린 거 아닐까 이런 생각. 다 써먹을 일이 있겠죠. 그쵸. 네. 그쵸. 연극을 만약 했으면은 그죠. 제가 다 차세대 황정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서울에 몸 찍고 있고. 서울에 보면 지금 찍고 그렇죠. 전두환 역할로. 뭐 이왕 머리 밀어보고 좋지 않았을까. 그때 한 농구를 해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그거 생각. 그래. 이거는 너무 사설이다. 너무 옛날 추억 얘기라서. 뭐. 예? 옛날에 하시죠? 연극 보러 갔던 그런 생각이 났는데. 아, 네.
얘기할까요 나온 김에? 하시죠. 예전에 만나던 분과 대학로 사연 있는 분과 그 누님? 걔는 사연이 누님? 없었어요. 네, 그냥 해맑은 친구였는데 누님이요? 그 얘기. 너에게 많은 누님들이 있었다는 걸 아 내가 아는데. 맞아요. 많은 누님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제 술이 문제군요. 술이 별 얘기를 다 하죠. 하여튼 그래 술 앞에 장사 없어. 근데 고량주 한 번 더 먹여가지고. 아 그렇습니다. 네, 한 번 한 더 번 더 먹여야겠습니다. 왜 멀려? 고량주 한 번 더 먹여가지고. 그래. 어지간하면 안 취하는데 네, 그거 먹고는 취하시더라고. 오늘 저 막걸리 먹고 되게 택시에 실려가시네요. 하여튼 그 뭐 연극을 보러 갔었는데, 네 뭐 연애 관련 연극이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이고 이럴 때니까 연애 관련 연극이었는데 이제 그 뭐 연극 배우 소극장 연극이었는데 소극장 연극이라서 좀 하필 제일 맨 앞자리였나? 그랬거든요. 근데 뭐 여자 배우분이 막 걔 뭐 남자와의 뭐 다툼을 막 얘기하다가 남자들은 항상 그래 이러면서 막 폭주를 막 하면서 항상 뭐 사랑한 척 하지만 뭐 맨날 도망가지 뭐 이런 식의 감정을 담는 대사였는데 근데 맨 앞줄에 앉아 있으니까 저를 노려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타겟을 찍었어. 타겟으로 네. 찍었네요. 그 분노를 저한테 표출하신 적이 있어요.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나를 타겟으로 찍고 감정을 이입했다라는 거의 뭐 이제 사실 거의 그러니까 입에서 그 공기가 나한테 오고 있다는 걸 느낄 정도? 사실 침도 좀 튄 것 같고 어쨌든 근데 그게 어쨌든 인상적으로 남아 있어요. 네. 그 배우분이 잘 계시네요. 열연하셨네요. 네. 혹시 구남친이랑 닮아서 갑자기 분노가 끌어오르셨던 게 감정이입이 너무 잘 아닌지. 돼서. 그랬을 수도. 수많은 관객들 중에 남자 관객들 아마 매 회마다 한 명 찍지 않을까요? 아마도. 오늘은 얘다. 네,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그게 아니라 저였어가지고 그래서 내가 좀 잘못했나? 혹시 지금 옆에 있는 친구한테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내심 찔리셨어. 산적 친 적이 있었어요. 아니면 혹시 찔리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느끼신 거 아니에요? 그래. 그런 거 같네요. 그런 거 같네요. 그런 걸로 하죠. 그래 그런 걸 할게요. 뭐 10년 더 된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괜히 또 연극 얘기를 해봤네요. 이 영화의 인물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야기의 시작이죠. 가오쿠와 오토의 관계에 대해서 줄거리도 다시 없는데 제가 갑자기 끼워 넣었죠? 줄거리도 사실 안 하고 싶은데 네. 파이님이 워낙 좋아하셔서 하는 거예요. 아니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방송쟁이 청취자들을 위한 네 그럼 뭐 줄거리 갑니까 지금? 네 하셔야죠. 근데 이게 사실 잠깐 화장실 갔다 오실 분 갔다 오시고 네, 길어지니까 떠오세요 다 볼일 보고 네. 거죠. 그러니까 가오쿠와 오토는 이제 유산을 한 경험이 있어서 약간의 그때부터 약간 유산이 아니라 4살짜리 딸이 폐렴으로 죽었죠. 유산한 경험이 있는 부분은 한국인 부분. 좀 헷갈리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그 소설에서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3일 만에 죽은 걸로 나와요. 네네. 그 관계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사건을 넘어서느냐 못 넘어서느냐 이 두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게 항상 이슈가 있었던 부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갔더니 뭐 녹내장이 발견되고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거기서 이제 관계에 대한 어떤 돌려 말하는 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냥 네. 저는 그거 보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병이라고. 음. 근데 그 녹내장 자체가 한쪽 눈이 보조 역할을 해서 실명 직전에 아는 경우가 많대요. 네. 그래서 뭔가 둘이 이미 부부관계 금이 갔는데 이제 알아챘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외도가 진행됐다고 해야 되나 오토에? 네네. 네, 그래서 물론 녹내장은 빨리 안 편이긴 한데 가오쿠가 아내의 외도만큼은 좀 너무 늦게 알아차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알았다고 해도 자기는 묻어왔을 거니까 불안해서 그러니까 뭐 이미 빨리 알았어도 똑같았겠죠. 그렇죠. 음. 그런 어떤 불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걸 눈으로 확인하는 계기가 또 생기죠. 그래서 그런데도 저는 의문이 갔던 지점은 왜 거기서 화를 안 내지? 그 장면을 네. 발견했을 때. 네네네. 근데 두 전념들을 그냥 내가 잡아 족쳐야지. 이 분노가 바로 표현이 되지. 그런 식으로 않는다는 게 연출하면 저는 이해가 안 그거는 됐어요. 사랑과 전쟁이 돼버리잖아요. 뭐라고? 근데 그게
그 빌바오님은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엎었나요? 빌바오님 엎을 겁니까? 아, 뭐 저도 생각해봤는데 네. 막상 그 상황에 부닥치면 네. 그냥 카오쿠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뒤돌아 설 것 같아요. 아, 거기서 진짜로? 야 이년아 하면서 이렇게 머리채를 잡거나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 진짜? 근데 이거를 제가 남편한테도 물어봤거든요. 네. 남편도 막상 그런 장면을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면 카오쿠처럼 행동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불의를 보면 눈 감는 성격이라는 얘기를 아니 하신 거죠? 저는 절대 불의를 보면 근데 이거는 불의와는 좀 다른 불의와는 것 같아요. 다르죠. 불의와는 이거는. 다르다. 응. 그냥 더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냥 네. 모른 척 할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는 뭐 음. 나중에는 뭐 말은 하던가 아니면 네. 뭐 하겠지만 그리고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런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얘기인데 이게 결과적으로 트라우마가 된 거죠. 네. 이 관계에 대한 어떤 설명이 좀 필요했었는데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오토가 죽어버려서 가오코 입장에서 트라우마가 된 사건인 것 같아요. 근데 오토가 좀 이 극작가죠 여기 이분. 드라마 그쵸, 작가. 드라마 드라마 작가로 작가. 나오죠. 이분의 창작 방식이 상당히 좀 특이해요. 이 영화의 첫 씬도 사실 그걸로 시작하는 맞아요. 건데, 그러니까 섹스를 통해서 영감을 얻는 스타일. 네. 이런 이런 게 좀 가능할까요? 이게 섹스가 영감을 뭐 그런 줄까요? 사람도 있겠죠. 영감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공감하는 편.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제가 있다고 뭐 생각해요. 창작이나 예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지 뭔가 섹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되게 영감을 줄 수도 있고 되게 그 두 사람 간의 어떤 내밀한 그런 그쵸. 네네. 그러니까 섹스가 단순히 육체적 쾌락만을 의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죠. 사람마다 다를 수 사람마다 있긴 한데, 다를 네. 수 있긴 한데 네. 되게 그 영화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지만 섹스가 아니었으면 알 수 없었을 그 사람의 모습들을 알게 된다든지 그 내밀한 부분들을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술가나 창작을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영감을 얻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그 섹스 하다 보면 이제 이 터치 하나 하나에도 오늘은 좀 다르다, 어제랑과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거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로 하지 않아도 뭔가 촉감으로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교감의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창작까지는 저도 뭐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창작의 영감의 요소가 됐다? 섹스가? 그런 경험은 없었었고, 누나만 이렇게 굴리시면 어떻게 뭐 피해가려고 약간 응? 민망합니까? 아니. 아니요, 전혀? 그냥 듣고 있는데 아, 그래요? 자기가 민망한 거지. 아니 그렇진 않죠. 네. 사실은 이제 술 없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유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 섹스 그렇죠. 얘기한다고 민망해 합니까? 그러면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섹스의 의미 본인에게. 본인 이걸 본인에게를 물으면 좀 어떡합니까? 이상한가요? 아니 이렇게 들어올 줄은 이런 질문 푹 들어오네요. 제가 좀 당하긴 했나 봐요. 네, 당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영화랑 아무 관련 없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네, 선을 좀 넘어갔고 갑자기 성 고민 상담소가 되어버린. 뭐 이런 얘기하면 좋아한다니까요. 네, 재밌죠. 사실 뭐 영화 뭐 보면 되는 거지. 그 오토의 창작 방식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저는 하고 나면 졸려서 그럴 얘기할 정신이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정상이죠. 네, 원래 대부분 만족스러운 섹스를 하고 나서는 꿀잠을 자는 게 뭐 인지상정이긴 하죠. 네. 근데 오토도 자기가 얘기를 하고 자기는 기억을 못해요. 아, 남편이 기억해요. 오히려 맞아요, 카오토가 맞아요. 그런 기억하고 설정이죠. 다음 날에 네. 얘기를 해주면 이제 오토가 그거를 메모를 해서 이제 드라마 각본으로 만드는 그런 둘만의 연결고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그게 창작에 몰입된 상태로 가는 트리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오토한테는 그게 또 네, 네. 그러면서 서로 치유가 되는 것 같아요. 둘 다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사실 아이도 관계로 인해서 낳은 아이니까 네, 네. 또 관계를 위해서 이야기를 낳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그 가오쿠가 나중에 이 불륜 상대였던 다카츠키랑 얘기하면서 그 처음에 영화 처음에 나왔던 그 여고생 씬에서 이야기. 여고생 이야기의 결말을 다카츠키한테는 맞아요. 얘기를 해줬다는
죽겠다라는 게 되게 그쵸. 충격 받잖아요. 충격을 그쵸. 받죠. 그 말인 즉슨 이제 다카츠키랑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 뒷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니까. 왜냐면 오토는 네. 관계 후에 글을 영감받아서 글을 쓰는 어. 스타일이니까요. 오토가 창작 방식이 이러하니 다른 남자들과 자아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알고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섹스를 하고 나서 이야기가 갑자기 떠올랐을 때 얘기를 해주는 사람은 나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맞아요. 그러면은 나는 불륜으로 생각 안 할게. 맞아요. 그 창작의 결과를 나한테만 얘기해주면 그래, 그거는 다른 남자와 너가 관계한 것들이 그냥 창작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줄게 라고 믿었던 것 같은데, 근데 다카츠키한테 그래서 또 결과에 얘기했더니 오토도 거기서 충격을 그거는 많이 자기가 좀 죄책감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여고생 이야기도 약간 오토가 지어낸 이야기니까 네. 여고생 이야기를 해야 되나? 줄거리를? 잠깐 얘기해 뭐 주죠. 네. 이제 여고생이 좋아하는 남학생 집에 몰래 들어가요. 빈집에. 네. 자주 들어가는데 그곳에서 뭐 여고생만의 뭐 하는 게 있어요. 뭐 징표를 남기는 그런 게 있는데 그 안에서 자기만의 선이 있어요. 사실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안 되는 거지만 거기까지는 해도 되는 일, 그 이상은 하면 안 되는 일, 뭐 이런 게 있는데 오토도 제가 생각하기에 오토가 느꼈을 때 다른 남자들과 관계하는 것까지는 해도 되는 일인데 그 남자들과 관계 후에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는 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건 남편과의 자기만의 그런 거였으니까. 암묵적인 룰 같은 거. 네. 그래서 저는 그 가오쿠랑 다카츠키가 차 안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차 안에서 얘기를 하면서 다카츠키한테도 섹스 후에 그 이야기들을 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칠성장어 여고생? 예, 네. 칠성장어 여고생. 일단 뭔지 잘 모르겠어서 모르겠네. 그 저는 카오쿠가 영상 보잖아요. 아, 네, 다- 그 아, 여고생이 예. 자기가 전생에 칠성장어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전생이 뭐였죠? 전 전생에 돌고래였어요. 아, 진짜로? 아무튼 이건 뭐 근데 어울린다. 뻘소리고요. 아, 돌고래 닮았어요. 네. 응, 귀엽잖아. 아무튼 그 처음 칠성장어 한번 요고생 써보실래요? 어쨌든 네. 웃겨서 말을 못해. 아무튼 그 여고생 이야기의 결말을 오히려 다카츠키가 알고 네. 있었던 거잖아요. 저는 그게 어떻게 느꼈냐면, 그러니까 오토의 입장에서는 다카츠키와의 섹스가 더 만족스러웠구나. 그러니까 이야기가 더 잘 술술 술술 풀렸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그러니까 하면서 그 룰을 잊어버릴 정도로 만족했구나. 그러니까 그 너무 정도로 좋아서. 만족을 네. 했고, 그렇기 때문에 가오쿠는 또 질투를 네. 했겠다. 그것 때문에 더욱 질투를 하지 않았을까. 나의 연령대로 한 10살 이상 어려. 10살 이상 보이니까. 어렸죠. 네. 그런 어떤 에너지틱함에 에너제틱했겠죠?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러다 아니, 방송 지금 19금 우리 뜨는 거 얘기하는 아니야? 거니까 뭐 전혀 꺼림없이 아, 네네. 오토를 지금 추측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사실 뭐 에너제틱하면 좋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 뭐 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아, 그렇게 된 것 같다. 네, 그렇게 된것 너무 같아. 그 만족한 섹스의 결과. 만족한 섹스의 결과로 네. 그 룰을 잊어버렸다. 룰을 아. 잊어버리지 않았나. 그러면은 오토상은 누구를 갑자기 오토상이야. 맞잖아요. 아니 아니야? 오토상이 약간 그러니까 일본어로 알죠. 아버지니까 아, 약간 좀 기분이 맞아요. 알고 제가 한 겁니다. 아, 드립친 거였어요? 근데 드립친 거였어요? 오토상 거잖아요. 오토상은 그러면은 다카츠키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면 가오쿠를 좋아하는 걸까요? 당연히 가오쿠를 좋아하죠. 제일 사랑하는 건 가오쿠죠. 제일 사랑하고 네. 의지하고 네.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건 가오쿠고. 맞아, 그 중년 부부가 그렇게 그렇죠. 뜨겁게 뜨겁게. 모니키스 너무 뜨겁게 맞아요. 사실 네, 되게 응, 저 잘하시더라고요. 보면서 되게 그게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네. 아, 그래요? 아직 네. 30 중반인데? 응, 그럴 수 그렇긴 있죠. 한데, 그거 아무튼. 얘기하면 좀 끝네.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술 먹으면서 네. 하는 걸로. 네. 막걸리 오면 막걸리 오면 합시다. 그렇군요. 섹스는 그쪽이랑 해도 아무래도 마음은 당연히 다카스키한테 네. 있었고, 오토도 당연히 엄청 가벼운 관계로만 그러니까 마음은 생각하지는. 가오쿠한테 있었던 그죠. 마음은 가오쿠한테 있었고, 마음은 가오쿠한테 당연히 있고, 오토는 그 숱한 남자들 중에 한 명이지 이 않았을까. 다카츠키. 오토의. 두분 다 이제 그냥 가오쿠가 훨씬 더 원래는 좋아한다. 그쵸. 사랑한다고도 몇 번 얘기하고 그쵸. 전 처음에 그냥 이게 외도 이야기가 있다는 것만 듣고 이제 영화를 보다가
너무 둘이 뜨겁길래 아 제가 불륜하는 사람인가 했는데 아니었어. 아내였어. 둘이 그러니까 부부였어. 다카츠키는 이제 창작의 뗄감 정도다. 응, 그런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아니면 이제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뭐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거. 채워지지 못하는 그러니까 거는 있겠죠. 여기서 말한 제 표정 왜 이런 거예요? 음흉한 표정 짓지 마십시오. 참거. 이게 성적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네네. 다른 그런 게 있겠죠. 네. 네, 남편하고는 아무래도 좀 뭐라 해야 되지? 같은 아픔을 공유하는 게 있으니까 더 어려운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런 걸 잊을 수 있는 상대가 있을 수도 있죠. 남편을 보면 아이가 생각날 수도 있고 네네. 근데 다른 남자랑 있을 때는 그런 게 생각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저만의 추측인 거죠. 아니요 뭐,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같은 그러니까 한 커플이 오랫동안 관계를 하다 보면 물론 계속 반복되는 루틴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 회의들을 하시겠지만 그게 만약에 안 될 경우에 그냥 안 사실- 하는 방법도 있어요. 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많이도 하시기 바라겠고 그 자극 포인트가 내가 몰랐던 자극 포인트가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다카츠키는 오토를 진짜 좋아해서 이렇게 한 걸까 아니면 그냥 아 다카츠키도 좋아한 것 같아요. 맞아요. 다카츠키는 진짜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다카츠키는- 동경이 좀 섞인 되게 그래. 멋있는 여자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 소설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소설에 나온 대사가 영화에 거의 그대로 나오는데 이렇게 멋진 여성과 그 20년을 함께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가오코 씨는 감사해야 된다고 맞아. 아, 그렇게 그때는 얘기를 보고 하거든요. 진짜 개빡치더라고요. 개빡치더라고. 얼마나 로맨틱한 거기서 대사야. 약을 파네? 그게 이런 왜 생각. 그게 근데 왜 그 말을 빡치죠? 가오코 앞에서 했다는 게 가오코는 진짜 그러니까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저는 되게 로맨틱한 대사라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는 나를 어. 이렇게 존경해주는 남자가 있다는 게 뭐 좋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지만은 남편 입장에서는 씨발 내 앞에서 뭐 하는 겨? 이런 당연히 지금 장난해? 아 그러니까 아니 내가 누가 봐도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통화 아이 새끼 꼬시려고 별 드립을 다 치는구나 이렇게 보였거든요 저는. 네, 오토 음.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가오코 가오코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오쿠 앞에서 더 얘기를 해버리면서 약간 이 분류는 정당하다라고 얘기해버리네. 뭐 그런 정도.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미 네가- 오토가 떠난 후니까. 그러니까 오토처럼 훌륭한 여성과 살기 위해서 네가 감내해야 될 부분이니까 인정해. 이런 식으로 나는 좀 아 그걸 다가와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개빡치는 하셨구나. 근데 그렇게만큼 다카츠키는 복잡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되게 네. 단순해. 열받으면 치고 사람 네네. 치고 맞아요, 누가 맞아요. 미성년자가 자기 꼬시려고 들면 그냥 같이 관계를 갖기도 하고. 그러니까 오토에 대한 어떤 감정이 그냥 욕정이지. 아니야, 근데 아닙니다. 그랬으면 오토가 죽은 시점에서 걔는 잊었어야 했어요. 그렇죠. 근데 2년 뒤에도 굳이 이 남편이 한 연극까지 와가지고 오토 얘기를 같이 하고 싶다는 거는 워낙 잊지 못하는 거야. 만족스러워서 그랬을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걸 못 잊어서. 아니지. 그걸 이제 근데 모든 거는 감정에 이렇게 왜 넣었던 모든 걸 기승전 섹스로 몰아갑니까? 아니 중요하다며. 아니 중요하긴 한데. 아니 근데 그 다카츠키가 많은 여성들을 두루 섭렵하고 다니는 그런 그러니까 약간 남봉꾼으로 나오긴 하는데 행적을 추측해 볼 때 이건 역시도 아니지 남봉꾼이라고 해도 진실한 사랑을 하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가는 여자친구가 다섯 상대가 명이지만 있었던 너를 거죠. 제일 좋아해 이런 느낌인데. 그게 뭘 또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렇구나. 아무튼 아니, 어쨌든 오토를 향한 다카스키의 마음은 너무나 왜냐면 진심이었다. 각본 얘기도 해요. 그 오토가 쓴 각본을 연기할 때 자기가 그 섬세한 감정들이 너무 좋았고 그 각본을 연기할 때 자기가 텅 비어 있는 느낌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나중에 자기는 텅 비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감동받고 있다는 아니요, 것 저 자체가 지금 다카츠키 속고 있는 진짜- 거예요. 이거 다 진짜 별론데 전략 전술입니다. 이거 다. 진짜 별론데 너가 얘기하는 그렇게 막 인정해 이런 느낌은 아니라는 거죠. 응. 아니 저는 확실히 그 여기 부산말로 까대기라고 하죠. 이 까대기입니다. 이거 다 까대기예요. 더. 아 그렇게 다카스키의 순수한 마음을 또 까대기라고 까내리시면 그러니까 고급적인 까대기죠. 이제 이 사람의 직업적인 명망과 그 사람의 어떤 좋은 극작가로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그런 욕망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섹스와 연결시켜서 잘 구슬린 다음에
이제 우리 다카츠키 선생님이 원하는 걸 얻고 아 근데 오토도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아, 그때 다카츠키. 소개하러 왔을 때 남편이 나 옷 갈아입고 얘기하는데 그 말도 약간 잘라먹고 바로 소개하고 아, 네네. 그리고 다카츠키가 얘기할 때 약간 터치도 하고 아. 눈이 계속 향해 있어. 다카츠키 얘기할 때. 그렇죠. 그 다카츠키가 가오코한테 막 너 선생님 뭐 극본이 좋고 이런 식으로 막 칭찬을 하는데 그 이후에 약간 웃으면서 뭐 다카츠키군 이상해 하면서 이런데 보통 여자가 남자한테 아, 막 그 이상해 눈빛이야. 하는 뭔지 거는 알아요. 좀 네, 그 그 느낌이 좋다는 있구나. 거잖아요. 약간 워낙 이제 만족적인 섹스를 해서 그런지 이제 오늘의 컨셉은 오늘 이건가요? 컨셉은 그대 내게 만족을 주는 사람 이런 느낌. 그러니까 오토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나 이거 우리 작품에 출연하는 배우와 한 번 하면서 내가 창작 잘하려고 하는 거지 뭐 내가 뭐 좋아서 하나? 뭐 이런 식의 이게 페이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창작을 핑계 삼아서 외도를 정당화한 건 아닐까에 대한 고민도 한번 해봐야 되죠. 외도는 정당화될 수 없긴 하죠. 근데 그 정당화를 누가 그러니까 양심에 맡길 뿐이잖아요. 시키는 그렇죠. 양심에 맡길 건지 뿐이죠. 아무튼 씁쓸하네. 그러니까 그게 네. 사회적 시선으로 볼 때 그것이 외도고 불륜이었다고 해도 저는 둘의 마음은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뭐 그럴 그렇죠. 수 있죠. 그래 뭐 둘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란 얘기는 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의 가오쿠를 놓고 이 두 년놈들이 여기 연놈들이. 뭐냐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을 좀 불러 그러니까 두 년놈들이 모셔와가지고 좀 이렇게 앉혀놔야 돼 어떤 지금. 서로 간의 스토리를 잘 짜서 뭔가 아름다운 어떤 마음 어떤 스토리텔링을 만들고 정당화시키고 이러는 건 아닐까 한번 의심해 보는 마음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쪽이죠.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긴 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둘이서 이제 창작을 핑계 삼아서 얼씨구 절씨구 다 이게 누군가의 얼씨구 절씨구 다 그럴 만한 이유와 핑계와 사연은 다 있기 마련이니까. 네, 그렇죠. 뭐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내로남불이라고 뭐 그런 그렇죠. 말도 있으니까. 그래 뭐 근데 저는 이런 사람 현실에 이런 관계가 많이 있다는 거는 뭐 인정을 하는 부분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가오쿠와 마사키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2부로 갑니다. 뜨라짜짜 뿅!